이번에 읽어드릴 글은 국립극장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미르에 실린 서평입니다. 2018년 10월에 실린 서평이에요. 괴물, 인간 욕망의 또 다른 얼굴. 이유리 정혜은, 우리 괴물을 말해요. 공포물을 좋아하지 않는 나는 늘 궁금했다. 사람들은 왜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더 기괴하게, 더 참신하게, 더 매혹적으로 만들어진 괴물들이 매해 글로, 영상으로, 이미지로 넘쳐난다. 그 의문은 왜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히고 흔들어서 쾌락을 느끼려고 하는 걸까? 라는 놀이동산에 대한 의문과 함께 내 양대 의문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마음 깊이 납득한 건 아니지만 이제는 괴물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 것도 같다. 인간이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그것에 관련된 욕망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 욕망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최소한 한 권의 책은 되어야 하리라. 바로 이 책처럼. 이 책은 말 그대로 우리 시대의 괴물 박물지다. 장르 소설, 영화, 만화, TV 드라마 등 다양한 매체에 등장하는 괴물을 유형별로 묶었다. 그 유형의 괴물을 만들어낸 욕망은 닮았지만 다 다르다. 아마도 질문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 삶의 조건에 대한 질문, 궁극적인 지향에 대한 질문이. 이를테면 앤 라이스의 소설 뱀파이어의 인터뷰에 나오는 뱀파이어와 토마스 알프레드손 감독의 영화 렛민에 나오는 뱀파이어, 타이카 와이티티, 저메인 클레멘트 감독의 영화 뱀파이어에 관한 아주 특별한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들, 캐서린 하드윅 감독의 영화 트와일라잇에 나오는 뱀파이어는 각각 다르다. 그렇지만 이들을 현대의 뱀파이어로 한데 묶고 과거에 흉측한 괴물이었던 뱀파이어와 비교해 볼 때 발견할 수 있는 차이에 비하면 그들의 차이는 대동소이하다. 과거 자아도 없고 매력도 없는 흉물에 지나지 않았던 뱀파이어는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미신으로 치부되어 밀려났다. 그러나 과학 맹신의 반기를 들고 이성보다 신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낭만주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뱀파이어는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전과는 다른 아름다운 모습으로. 괴물의 흉측한 외양은 창백한 얼굴, 붉은 입술, 풍성한 머리칼, 신비와 매혹의 아이콘으로 다시 태어났다. 인간이 뱀파이어를 만들어냈던 욕망이 바뀌면서 뱀파이어의 외양도 극적으로 바뀐 것이다. 저자는 공들여 그 차이와 공통점을 곱씹는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저자는 뱀파이어를 만들어낸 욕망과 좀비를 만들어낸 욕망 사이에 선을 긋고 성격의 차이를 들여다본다. 밤무파탈은 어떨까? 토미에와 카르멘은 남자를 유혹하고 무자비하게 버린다는 점에서 괴물로 분류되지만 이는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남자의 공포라는 점에서 해집고 파고들어 이야기할 만하다. 기생수와 블러드 차일드는 둘 다 기생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지만 자신과 다른 알 수 없는 생명체에게 기생당할 위기에 처한 인간의 태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인간은 신과 동물 그 양쪽에 발을 걸친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이사슬의 꼭대기를 차지하며 신의 위치에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알파 포식자의 등장은 언제든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원숭이로 되돌려 놓습니다. 야성은 그렇게 우리가 극복했다고 자신하는 지점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갑니다. 태고적의 공포가 살아 숨쉬는 그곳으로. 라는 저자의 말은 문명이라는 포대기를 벗고 계급장 떼고 붙었을 때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적나라한 모습을 암시한다. 그리고 괴물 앞에서 그 모습은 다양하게 변주된다. 뱀파이어나 좀비, 거대한 괴수처럼 비교적 단순한 괴물을 만났을 때와 바로 우리 곁에서 공포의 심연을 발견했을 때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은 순식간에 괴물이 된다. 저자는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일어났던 비극을 언급하며 말한다. 사회적 트라우마는 불합리한 공포로부터 탄생합니다. 붕괴되어선 안 되는 것이 붕괴되고 구조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조되지 못하는 불합리함. 그것이 주는 공포와 맞닥뜨렸을 때 저는 압도적인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안전망이 확보된 사회 속이 아니라 러시안 룰렛과 같은 확률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확률이 나를,
내 사람을 비껴갈 때마다 감사하고 안도하는 그 불합리한 공포야말로 제가 세상을 살면서 만난 가장 괴물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합리한 공포 앞에서는 망연자실 말고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괴물은 공포를 불러오지만 그 공포는 괴물을 파악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사라진다. 그런 의미에서 괴물에 대해 아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괴물의 얼굴은 인간의 또 다른 얼굴임을 아는 것, 우리가 자꾸만 새 괴물을 만들어내고 들여다보는 일을 반복하는 까닭일 게다.